자, 이번엔 철기시대 갑니다. 우리가 앞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배웠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철기시대예요. 철기시대라는 것은 철기가 쓰였다는 거지. 철은 앞선 청동기도 단단하지만 철기는 더 단단해. 그러니까 무기로도 쓸 수 있고 농기구로도 쓸 수 있는데 농기구로 쓰면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구하고 단단하고 졸라 좋아. 그래서 철로 무기도 만들고 철로 농기구도 씁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고 청동기를 안 쓴 건 아니야.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의식용, 제사용 도구로 사용하는데 무기가 좀 변형돼요. 그래서 세형 동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앞서 청동기를 대표하는 동검이 비파형 동검이었었잖아. 중국의 악기 비파처럼 생긴 거. 근데 이것이 이렇게 세형 동검으로 변하는 시기가 철기 시대입니다. 이 세자가 얄쌍하다, 가늘다 세자야. 이 비파형 동검은 되게 이렇게 폭이 넓은 뚱뚱한 동검이라면 이건 폭이 되게 좁아진 되게 얄쌍한 가는 동검이 되는 거죠. 보다시피 폭이 넓지만 폭이 좁아졌죠. 그래서 가는 이 동검이 세형 동검이고, 이것이 철기 시대 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무덤으로는 우리 청동기 시대 무덤하면 뭐가 떠올랐나요? 고인돌인데 이때는 널무덤과 동무덤이 나와. 널무덤은 이 널이 나무 널자야. 그래서 나무로 탁탁탁탁 세워서 가운데다 시체를 쓰는. 그래서 우리 널뛰기 하잖아요. 널. 이 널이 나무 널자거든. 그래서 나무로 탁탁탁탁 해서 시체 딱 쓰는 거. 우리 지금 관 비슷한 거라 보면 되겠죠. 땅 파서 나무를 딱딱딱딱 박아서 시체를 넣는 거. 이게 널무덤인데 이때 쓰기 시작하고, 동무덤은 너가 알고 있는 독자 뭐가 있니? 항아리 독자. 항아리를 이렇게 하나 포개고 이렇게 포개서 시체를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딱 쓰는 거. 시체를 폴더식으로 딱 접어가지고 구겨 넣어. 그 다음에 우리 알약 캡슐 있잖아. 그럼 딱 포개는 거야. 이런 동무덤이 철기시대 때 나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명도전이라고 하는 화폐가 나와. 근데 명도전은 우리나라 돈이 아니야. 중국 춘추전국 시대 들어봤어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썼던 중국 돈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와. 뭘 말해줄까? 중국과 교류했던 증거가 되겠지. 또 붓도 나오네. 특히 경남 창원의 다울이라는 마을에서 붓이 발견되었어. 붓은 또 뭔가 썼다라는 거 아니야. 그 당시 글자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유물이 되겠죠. 이때는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물을 가지고 추정해 보는 거야. 아, 중국 돈이 나왔네? 아, 중국과 교류했나? 붓이 나왔네? 글자를 썼나? 그 당시 글자가 한자니까 한자를 썼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철기시대에 이런 거를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철기시대 유물인데 거푸집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원래 그 청동을 만드는 틀이라고 알고. 맞아요. 청동 만드는 틀인데 보다시피 뚱뚱해요, 얄쌍해요? 얇아요. 얇죠, 딱 보니까. 우리 붕어빵 있잖아. 지금 겨울인데 우리 붕어빵 틀 같은 거야. 그래서 녹여가지고 이 청동 딱 찍어내면 세형동물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푸집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어디서 수입해온 게 아니라 뭘 직접 만들었다.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만들어 썼구나.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얄쌍한 동검을 만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구나. 자부심 가질 필요 있겠구나. 우리나라 쩌는 나라야. 이런 걸 말해준 것이 이 거푸집과 세형 동검이에요. 자, 동무덤. 이게 무슨 독자라고 그랬어요? 항아리 독자. 보다시피 항아리를 두 개를 캡슐으로 딱 낀 거야. 여기에 시체가 우리 민영이가 죽었으면 민영이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포개는 거죠. 그래서 동무덤. 선생님 직접 본 적 있는데 졸라 커요. 선생님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명도전. 이거 뭐라고 그랬어? 짠짠짠. 돈. 돈이요. 근데 어느 나라 돈이다? 중국 돈이다. 근데 이게 딱 봐도 이게 돈이라기보다는 뭐처럼 생겼어? 칼처럼. 칼처럼 생기지 않았어?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나 처음 봤을 때 이만할 줄 알았거든. 실제 보니까 막 우리 손가락만 해. 내가 봤을 땐 다용도 목적이었을 것 같아. 이게 돈으로도 쓰지만은 아이폰 하나 얼마예요? 한데 160만 원이요. 씨발 졸라 비싸네. 해가지고 살상용으로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도전 중국 돈인데 우리나라 나왔다는 것은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붓처럼 보이나요? 붓이 나왔다는 건 뭘 증거해준다? 중국과 교류한 것이다. 여긴 여러 나라 성장인데 우리 앞서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있었죠. 뭐가 있었지? 고조선. 고조선이 망하고 그 남은 민족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배웠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만든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야. 그래서 고조선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고 물어보면은 이러한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망하고 우리나라의 두 번째 시기의 나라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타이틀이 여러 나라의 성장이야.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래서 여기서는 요 지도를 꼭 암기를 해줘야 돼요. 위치 관련 지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묻지 않고 기역과 관련된 설명을 물어본다고. 그래서 위치를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여긴 한이 세 개이기 때문에 뭐라 불러요 보통? 사만이라 부르죠. 사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 부르죠.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하죠. 그 한이 이 한자를 딴 거예요. 이 나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만에서 유래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나라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꼭 암기를 해야 되고 각 나라의 특징을 볼게요. 부여 보면은 제일 위쪽에 있어. 근데 특이한 점은 5개 부족이 연맹한 국가야. 연맹이란 말은 뭐냐면은 왕은 있고 서로 부족 간에 힘을 합쳤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왕이 있고 또 다른 부족들이 있어. 근데 왕도 한 부족의 대표일 뿐이야. 그래서 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부족의 짱일 뿐인 거야. 그래서 5부족이니까 5개 부족이 연합한 거죠. 근데 왕은 있대. 근데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요 가이죠. 가가 뭐냐면은 부족장이에요. 부족장. 그래서 부여는 어떻게 형성된 나라냐면 5부족이 연맹한 나라인데 하나의 왕이 있고 큰 부족장이 4개가 있는 나라라는 거죠. 큰 부족장이 다스리는 영역을 이렇게 불러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너가 알고 있는 마 뭐가 있니? 말이. 말부족, 소부족, 개부족, 돼지부족. 특이하죠? 동물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각기 영역을 따로 다스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사출도. 사출도가 뭐냐면 각 부족장들이 자기의 영역을 따로 다스리는 이 영역을 사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겨. 소부족, 말부족, 개부족, 돼지부족. 근데 보통은 말, 소, 돼지는 얘기하는데 개는 얘기하는데 저를 모르더라고. 저가 저팔계 저.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야 이거 가축 이름 4개 써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돼지라고 안 쓰고 저팔계를 써버렸어. 제가 농담한 걸 그대로 그냥 적어가지고 틀리게 했는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부족. 근데 특이한 점은 왕의 힘이 셀까 약할까? 꼭 알아두세요. 왕은 있지만 왕의 힘이 졸라 약해. 농사가 졸라 안 됐어. 왕한테 책임을 물어서 왕을 죽여버렸어. 내가 기분이 나빠. 왕 죽여버려. 그래서 이때 왕은 있지만 대표일 뿐이고 힘은 없고 왕을 죽일 정도로 약했던 이러한 시기가 부여라는 거. 그리고 이런 농사가 발달했고, 그리고 여기는 제천 행사를 지냅니다. 제천 행사는 뭐냐면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제사를 지냈다. 어디에? 하늘에. 하늘에 감사해서 제사를 지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래. 감사해 제사를 지내. 지금 치면 뭐랑 비슷할까요? 가을에 오곡이 있고 감사해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명절. 우리나라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야? 아니. 우리 가을에 추석이 추석. 이것을 제천 행사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그래서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풍속이 시험 잘 나와. 비교하는 거. 순장은 만약에 너가 말부족의 부족장이었어. 너가 죽었어. 그럼 혼자 저 세상 가기 심심하니까 너가 거느리고 있던 노예들 있죠. 산채로 생채로 묻어버리는 거야. 이 순장의 풍습이 부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비법. 만약에 민영이가 갤럭시 매장 가가지고 갤럭시 폰을 하나 훔쳤어. 걸리면은 12배로 배상해야 돼. 훔쳤다가 걸리면 12배로 배상하는 거. 그리고 형사실수죄가 되게 웃겨.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형이 죽었어. 그럼 형수님 혼자 남아있잖아. 형수님을 동생이 데리고 사는 거야. 형이 죽으면은 그 남동생이 형수님을 데리고 사는 거. 이거 학교에서 수업하면 애들 막 깔깔대고 웃어. 아니 남동생이 형수님 데리고 산다고요?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너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한 게 아니고 형수님 이 전쟁하는 시기에 혼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남동생이 형을 대신해가지고 보호해주는 개념이야. 뭐 같이 뭐 잠자리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학생들 좀 사상이 불순한 것 같아 이 새끼들. 자, 형사치수제 알아두세요. 노동력을 보호해줬다는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이거 알아두세요. 부여의 왕자가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고구려는 부여를 계승했다. OX. 찾아도 없어요. OX. O야.
부여의 왕자가 내려와서 만든 게 고구려니까 똑같아. 그래서 보면은 여기 써있네. 그거 내려온 애가 주몽 들어봤어요? 고주몽? 고구려 만든 애 주몽. 걔가 원래 부여 출신이야. 부여 출신이 내려와서 만든 거야, 고구려를. 그래서 똑같아. 아까 부여 몇 부족 연맹이었어? 오부족. 고구려 똑같아요. 오부족. 똑같이 왕이 있고 큰 대가가 4개가 있겠죠. 아까 부여는 그걸 뭐라 부른댔어? 사출도라고 부른댔잖아. 사출도에서 유래한 민속노래가 있죠. 뭐가 있을까? 말 나오고 소 나오고 우리 명절 때마다 하는 거. 뭐 같아요? 윷놀이. 윷놀이가 사출도에 유래한 거야.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를 계승했기 때문에 똑같이 있고, 근데 고구려는 그 부족장들의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이 제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all. 모든 가가 모여서 하는 회의. 아까 선생님 가가 뭐라 그랬어? 부족장이라 그랬죠. 부족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회의 나오면 고구려라는 거 꼭 알아두고. 근데 고구려는 산악지에 있기 때문에 농사 잘 안 돼. 그래서 약탈, 다른 나라를 엄청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하는 이런 경제가 발달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수준인데 이 약탈 창고를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다른 부족,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빼앗은 것을 모아둔 창고. 저기 죽정동에 가면 아파트 이름이기도 한데 땡땡 아파트. 한번 찾아보세요. 부경이라고 합니다. 부경. 이건 고등학교 수준인데 부경. 이게 고구려의 약탈 창고 이름이기도 해요. 자, 고구려도 제선 행사를 지냈는데 동맹이라고 하고, 서옥제 꼭 알아두세요. 서옥제. 서옥이 뭐냐면 혼인풍습이야. 결혼을 할 때 여기가 여자 집이야. 이 남자랑 이 여자가 결혼을 해. 그럼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갑니다. 처갓집이겠지? 처갓집 집에 조그만 집을 지어. 이 집을 서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랑 여자가 처갓집 뒤에 서옥을 짓고 여기서 살아. 여기서 아기가 태어나서 일정 수준 자라면은 그제서야 남자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옥제는 남자가 가는 거다, 여자가 가는 거다. 남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남자가 일찍 가서 처갓집 도와주는 거잖아. 대릴사위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큰 혼인풍습 꼭 알아두세요. 서옥제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간다? 남자가 가는 거다. 자, 옥저랑 동해는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동쪽 끝에 있죠. 그래서 여기 커다란 산맥이 있어. 그리고 고구려가 크기 때문에 맨날 괴롭혀. 그래서 쟤네들은 성장을 많이 못했어. 약해. 그래서 동해 한쪽에 있는데 큰 산맥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들어오는 것도 늦고, 그리고 고구려가 간섭해요. 그래서 강한 나라 성장하지 못했어. 아까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근데 왕이 없어. 그래서 대신에 부족장, 아까 군장이 부족장이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군장이 다스리게 돼. 기록에 의하면 왕이 없었다고 돼 있어. 그래서 부여나 고구려보다 한 수 아래인 나라인 거지. 그래서 읍군 삼루라고 하는 우두머리들이 통치했던 나라가 옥조 동해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이런 게 바다 쪽에 있으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왔고, 특히 동해는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대. 한능검이가 잘 나옵니다. 단궁, 짧을달 화살궁, 짧은 화살. 그래서 큰 화살, 서양 같은 큰 화살 쓰잖아. 근데 짧은 화살이니까 자유로워. 말 타고 가다가도 쫙 당기는 거지. 근데 서양 같은 건 커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아. 돌아가더라도 그냥 말 뒷구멍에다 팍 꽂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정도의 말. 과일나무 아래 말.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정도의 말. 말이 클까 작을까? 이 조그만 말. 그러니까 이 과일나무가 있으면은 과일나무 아래 지나갈 정도의 조그만 말이 이때 여기에서 많이 나왔었대요. 반어피, 바다 표범의 가죽. 그래서 짧은 화살, 조그만 말, 바다 표범 이런 게 유행했던 나라가 동해라는 거죠. 얘네도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자, 옥저 볼게요. 민며느리제라는 특징이 있었대. 혼인풍습인데 서옥제랑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이건 똑같아. 결혼할 여자가 있어. 남자가 있어. 아까 우리 서옥제는 남자가 하는 거였어, 여자가 하는 거였어? 근데 이건 반대로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거야. 어릴 때 남자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밥하고 빨길래하고 남자 집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비교해서 꼭 알아두세요. 이건 남자가 가는 거, 여자가 가는 거 헷갈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거 뭐 살잖아. 근데 아빠가 죽었어. 그럼 아빠 뼈다구 있죠? 박스에다 집어넣어. 엄마가 죽었네? 엄마 뼈다구를 집어넣어. 아들이 죽었네? 아들 뼈다구를 집어넣어. 그래서 가족이 뼈다구를 이렇게 모아, 상자에다가. 그래서 가족이 공동무덤을 썼어. 뼈를 한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골. 그래서 이걸 골장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골장제 혹은 가족 공동무덤을 썼던 나라 이름 옥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동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책화. 만약에 A 부족이 있고 B 부족이 있어. A 부족은 A에서만 살아야 되잖아. 근데 B 부족이 침범을 했어. 그러면 소나 말로 배상을 해야 돼. 한마디로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은, 영역을 침범하면은 소나 말로 배상해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걸 책화라고 하는 거예요. 족, 외, 혼. 너가 알고 있는 외 뭐가 있니? 같은 시족이 바깥, 외. 이 족은 시족을 말하는 거든. 자기 친족. 친족들을 이렇게 쓰면 여기 바깥의 사람 결혼해야 되는 거야. A라는 친족이 있고 B라는 친족. 친족은 친척 말하는 거예요. 같은 친척이 있으면은 친척 바깥의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이 되는 거죠. 하나의 어떤 가문, 친족이 있고 친척이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친족과 결혼을 해서 무리가 커지면 여기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는 흔적이 동해에 있었습니다. 자, 사만 볼게요. 사만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있는 남쪽이야. 특이한 점은 여기 수많은 나라들이 있거든. 여기에 크게 해서 여기 뭐 진안, 마안, 변안이 있는데 이거 사만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에도 또 조그만 나라들이 졸라 많어. 근데 이 조그만 나라 중에서 또 목주기라는 나라가 졸라 컸나 봐. 근데 여기에 우두머리를 뭐라 불렀냐면 왕이라고 불렀어. 지금 우리 5개 나라 배웠는데 왕이 없었던 나라 아까 어디 있었죠? 옥주 동해는 을금산호라는 지도층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목주기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 왕이 있었어. 그리고 조그맣게 군장들도 있었지만 요 명칭보다는 요 명칭을 기억해 주세요. 을금산호 나오면 옥주 동해. 여기는 목주국의 왕이지만 왕이 있었다라는 거. 특이한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사만은 벼철 꼭 기억해 주세요. 벼농사가 졸라 잘 되고 철이 졸라 많이 나왔어. 지금도 우리 남쪽 따뜻하니까 농사 잘 되죠. 그래서 벼철, 땅 파면 철이 나와. 사만 중에서도 이 남쪽에 변안, 철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걸로 무역도 했었대. 일본과. 그래서 화폐로도 쓰이고 주변국 일본과도 수출할 정도로 철이 많이 나온 나라. 나중에 변안이 계승된 나라가 뭘까요? 가야. 가야도 똑같아. 벼철. 그리고 얘네도 제천에서 있었고 우리 앞서 단군한검은 재정 일치였죠. 여긴 재정 분리야. 분리가 되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표식을 해. 여기 오리 있죠. 오리 이렇게 달아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대라고 불러. 영역 표시한 거야. 소대가 있는 영역은 누가 다스리는 영역이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이야. 근데 여기에 어떤 정치적으로 누군가 죄를 졌어. 이 새끼가 일로 도망갔네. 그럼 정치적인 지배자가 이 범인 잡으러 여기 침범할 수가 없어. 잡으러 가다가 이 오리가 달려있는 소대를 보면은 여기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이구나. 내가 침범하면 안 되겠구나. 왜?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과 정치적인 지배자가 다스리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제사 영역과 정치 영역이 같이 묶여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 재정 분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소대가 달려있는 이 제사장이 관리하는 영역을 뭐라 부른다? 소도라고 부른다. 소도. 그래서 재정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과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이 분리되어 있는 특징이 사만이라는 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치 형태랑 이 제천 행사랑 풍속 구별하는 게 시험에 졸라 잘 나와. 이따 성립 때 하겠지만 딱 단어를 얘기했을 때 어떤 나라인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암기하면 맞추는 거고 못하면 틀리는 겨. 자, 볼게요. 사만의 유물부터 볼게요. 소대. 오리가 달려있죠? 나무리가 달려있죠? 자, 소대가 있는 이 영역을 뭐라 부른댔죠? 소도라 부른댔어요. 정치적인 지배자가 다스리는 영역이야? 종교적인 지배자가 다스리는 영역이야? 종교,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이죠. 그래서 누가 정치적으로 죄를 져도 정치적으로 개입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요
소때나 소도가 나오면은 재정이 일치다 분리다? 분리되어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사마는 무슨 동사가 잘 된다? 변형사. 변형사 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수지를 만든 게 지금도 전해져 와요. 이 지역에 여기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 의림지가 어딘지 알아요? 충북 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하면은 의림지 유명합니다. 삼한시대 유적지예요. 그리고 땅 파면 뭐가 많이 나온다 여기는? 덩이새. 벼철 기억나요? 벼철. 변형사 철. 그래서 철 쇠잖아. 땅 파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중국, 일본이랑 수출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유물 나오면은 지명 나오면은 어느 나라 거다? 삼한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봐주세요. 책 이름이야.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는 건데 중국 책이에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애들을 나라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나라를 중국 애들이 우습게 여겨서 뭐라 불렀냐면은 중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중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쪽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서쪽. 이쪽이 서쪽이야? 아니 동쪽이 동쪽. 이쪽이 동쪽이야? 잠깐만. 중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서쪽 맞. 오른쪽이 서쪽이야? 잠깐만. 초등학교 나왔어? 갑자기 헷갈려. 아니 북쪽, 서쪽, 동쪽, 남쪽. 동쪽. 네. 자, 중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동쪽이야, 서쪽이야? 동쪽. 동쪽이야? 중국 기준으로. 맞아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쪽에 오랑캐 해가지고 동이족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중국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오랑캐라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동이라고 불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라별로 중국 애들 시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중국 애들 서술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이 몇 개 없는데 여기 자세히 소개해 놓고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색칠해 놨어요. 자, 왕이 있대.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아까 저팔계 무슨 저? 돼지죠. 말, 소, 개. 자, 왕과 이 네 개의 부족장을 합쳐서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사출도. 사출도가 나오죠? 이거 나오면 어느 나라다? 부여다. 알 수 있어야 돼. 여기 써 있네, 사출도. 근데 왕의 힘이 세다 그랬어? 약하다 그랬어? 약하다. 여기 나와 있잖아.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면 왕에게 책임을 돌렸대. 그래서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고 하면 죽여버렸대. 그러니까 왕을 마음대로 죽일 정도로 왕 힘이 약한 나라, 부여였다라는 거. 자, 이건 뭐라 부를까요? 도둑질하다가 걸렸을 때 12배 배상했대. 써있잖아. 일책 12포. 일책 12포 써있죠. 그리고 영구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어디서 힌트가 나올지 모르지만 부여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고구려. 여자의 집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지었대. 이걸 두 글자로. 서옥.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간 거죠. 서옥절 써있네, 서옥. 서옥지 하면 어느 나라? 고구려. 단순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있었고. 자, 옥저 볼게요. 옥저는 사위의 집, 남자의 집에 여자를 데리고 간대. 여자가 남자한테 가는 거죠. 서옥은 남자가 여자한테 가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 됐어요? 민며느리제.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가지고 꽉 속에 넣는데 집 식구를 하나씩 같이 둔대. 가족 공동 무덤. 한자로 골장제. 옥저죠. 동해. 다른 부락을 침범하면은 노비나 소로 배상한대. 이런 다른 부족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는 거 뭐라고 됐죠? 책화 나와 있죠. 써 있네 여기. 그리고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족외혼.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거. 그리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있었고. 삼한. 여기 소도 특수한 영역이었죠. 여기 이렇게 달아놓은 거. 소대. 소도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이었었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 재정이 일치했다? 분리되었다? 재정이 분리되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이 위쪽에 제천 행사 외우는 것만 팁을 줄게요. 제천 행사 구별하는 게 시험에 졸라 잘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선생님 좀 유치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제천 행사 외우는 거 좀 유치하지만. 자, 부여는 요 위쪽에 있죠. 여기에 요놈들이 그렇게 많네.
이게 뭐야? 뭐 그린 것 같아? 사자. 여기 초원지대라서 사자가 졸라 많어. 사자가 민영이를 앙! 물었어. 상처가 있을 거 아니야. 뭘 발라야 돼? 연고 발라야죠. 그래서 연고가 아니고 연고. 자, 고구려는 이미지가 어때? 강해, 약해? 강하죠. 왜냐면 서로 힘을 합친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고구려 강한 이유는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다. 혹시 손오공 나오는 만화책 알아요? 네. 드래곤볼 알아요? 드래곤볼? 네. 드래곤볼에 보면은 이 거북이 등껍질 달고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 나와 지팡이 들고 다니는 야한 거 보면 코 팍 터지는 도사가 있어. 그 할아버지가 동해 안에 살잖아. 동해 안에서 이렇게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 타고 다니거든. 뒤에 거북이 등껍질 달고 다니고 지팡이 들고 야한 거 보면 코 팍 터뜨리고.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무천도사예요. 무천도사. 그래서 동해 안에 사는 무천도사. 자, 부여 위쪽에 있기 때문에 사자가 많아. 앙! 물면은 연고를 발라야 되고, 고구려 강한 이유는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고, 동해에는 무천도사가 산다. 이렇게 하면 잘 안 까먹어요. 지금은 여러분 비웃고 피식하겠지만 시험 볼 때 졸라 기억 잘 납니다. 비웃지 마세요. 됐어? 자, 정리해볼까 그러면? 자, 인간편. 자, 정리할게요. 자, 철제무기랑 철제농기구, 세형동금이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비파형 동금이 세형동금, 얄쌍한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동무덤, 항아리 무덤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 명도전이라고 하는 중국돈이 나왔다는 것은 중국과 교역했다는 증거, 명도전. 그리고 붓이 나왔다. 한자를 사용했을 걸로 추정한다라는 거죠. 또 거푸집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세형동금을 찍었다는 증거가 되잖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앞서 우리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했죠. 그러다가 위만이 넘으면서 철기를 가져왔죠. 그리고 그 고조선이 망하고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 알아둬야 돼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특히 부여를 개성한 게 고구려라고 그랬었죠. 왜냐면 고주멍이 부여 출신이라서 내려와서 문화가 똑같아. 그래서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고 왕은 있지만 힘이 약하고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동물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있었고 이거를 사출도라고 그러고 우리 윷놀이의 기원이 된다고 그랬었죠. 자, 고구려는 똑같다 그랬죠. 부여를 계승했기 때문에 똑같이 오부족 연맹이고 제가회의라고 그랬었죠. 모든 부족장들의 회의, 제가회의. 자, 옥저는 구석탱이 있고 고구려 간섭으로 성장하지 못했죠.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고 읍분 삼로로 가는 부족장들이 다스렸었다. 특이한 점은 해산물이 많고 특이한 특산품이 있었다라는 거. 짧은 활, 조그만 말, 그리고 바다표범. 사만은 남쪽에 있었죠. 대한민국 할 때 한이 사만을 개성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특이한 점은 목주국의 왕이 있었고 벼철이 유명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땅만 파면 철이 나왔기 때문에 화폐로 쓰이고 주변에 수출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제천 행사가 시험에 졸라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부여는 위쪽에 사자가 앙 물면은 연고를 발랐고, 고구려는 힘이 센 이유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고, 동해안 쪽에는 무천도사가 코피를 흘리면서 나타나는 무천도사 있었고, 그리고 사만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천 행사가 또 중요한 게 풍속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자, 요즘에 색깔이 있는 거. 고구려의 서옥제. 남자가 가는 거야, 여자가 가는 거야? 남자가 가는 거였죠. 여자 집 뒤에 서옥을 짓는 거였었고, 옥제 민면의제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 집에 오는 거였었고, 동해는 책화, 다른 부족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는 거였었고, 특히 사만하면 재정 분리의 흔적으로 소도가 있었고, 거기 꽂아둔 오리의 그 나무를 소대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제사 영역과 정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거. 특히 이런 풍습이 사료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사출도, 그리고 왕 힘이 없었다라는 거, 영고라는 거, 일책시비법이라는 거. 고구려 서옥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동맹이란 제천 행사, 옥저 여자를 데려오는 거, 민면의제였죠. 그리고 뼈만 추리는 공동 무덤이 있었고, 동해 책하라고 하는 거, 다른 영역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는 게 있었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있었고, 족 외혼이 있었고, 사만 소도라고 하는
재정 분리의 풍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